여러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 폭발한다. 그래서 은행이 부도가 난다.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 국책은행이죠. KDI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야말로 섬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KDI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 중에 가장 섬뜩한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황순주 KDI 거시경제정책연구부의 연구위원이 재정 건전성이 금융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같이 말을 했는데요. 그 근거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총 자산 대비 국고채 보유 비율이 10%라는 사실이에요. 10%. 사실 2020년 기준으로요, 대한민국이 발행하는 국고채를 은행이 40% 정도 쥐고 있거든요. 이 40%를 들여다보면 은행 총 자산의 1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10%. 바로 이 10%가 은행을 부도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2010년에 유럽 재정위기가 났을 때 당시에 그리스는요, 은행이 보유한 국채는 4% 수준이었습니다. 4% 수준. 4% 수준인데 그리스를 시작으로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커져서 결국 유럽 전체의 재정위기로 발전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았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은 지금 10%라는 비율이니까 그 비율은 어느 비율보다도 지금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고채 보유 비율이 10%가 되는데 왜 이게 재정위기로 오느냐. 이것은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2015년부터 국내은행이 국채입니다. 국채를 보유한 비중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303조 2천억 원입니다. 2015년에 165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2017년에 177조 8천억 원이었어요. 기본적으로는요, 거의 국고채가 2배가 늘었죠. 국고채 보유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까지 지금 늘어나게 된 거죠. 문제는 국채를 이렇게 계속해서 발행을 하면 말입니다, 국채에 관련된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거든요. 이게 신용 위험이 크면 클수록 상승하는데 재정 건전성 악화가 금융 건전성에 상당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 말입니다. 국채 신용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은 1%가 오르면요, 은행채 CDS 프리미엄의 0.4%가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입니다, 이게 국고채가 문제가 생기면 은행채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 위험이 은행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위험이 은행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입니다, 국고채에 위험이 생기는 징후, 실제로 여러분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2%를 넘어서서 2.3까지 올라갔다가
2월 9일에는요 2.279까지 떨어졌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가 넘었다는 사실은요 그만큼 국고채의 위험이 지금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국채를 발행을 할 때 이게 물량이 많아지면, 다시 말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말입니다. 액면 가격은 할인하게 되고, 그죠? 액면 가격은 할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높여줘야 됩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행이 그 국고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액면가를 할인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은행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것도 은행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은행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은행이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위험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말입니다. 이제 더 많은 국고채를 발행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KDI가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내놓은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정치 추경이 54조입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은 14조였으나 국회가 정액을 40조를 해서 54조 원의 어떤 추경을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이 정도의 만약에 금액이 국고채 시장에 나오면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혼란 그 자체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한 해에 정부가 국고채 채권을 만들어내는 금액은요 한 해에 160조 조금 넘을 거나 이럴 거예요. 그런데 14조일 때 11조의 어떤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54조면 50조 가까운 국고채를 발행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한 해 동안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160조에 50조니까 3분의 1가량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이 시장의 충격은요 그 어느 때보다가 바로 국고채 위기로 오기도 하겠지만 이게 결국은 은행의 위기로 먼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은행의 위기로.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정부는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요. 국가 부채가 1075조 7천억까지 갈 정도로 나라 국가는 텅텅텅 비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고채 신용 위험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은행이 조달하는 금리가 점점 올라가서 그 부담이 가중된다면 여러분 나라도 은행을 구제해 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도 그만큼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나라도 은행의 어떤 그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재정 수입보다가 나라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재정 수입보다가 은행의 자산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은행의 자산 규모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큽니다. 은행의 자산 규모가 GDP 대비해봐도요 장난 아니게 큽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재정 수입 대비해서 은행의 총자산 비율은 620%입니다. 선진국 가운데 1등입니다. 2등이 일본인데 463%예요. 사실 금융위기 직전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415%거든요. 그러면 이게 은행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산 규모도 크고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국고로 은행의 위험을 막아줄 수 없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만큼 나라 재정이 지금 완전히 텅텅 비었다는 이야기예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 주체별로 빚이 너무 많아요. 다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과. 가게만 하더라도 2154조나 되죠. 기업은 2293조나 됩니다. 예, 이게 지난해 상반기 기준입니다. 정부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913조였으니까요. 이렇게까지 부채가 한꺼번에 부딪히면 결국 말입니다. 이게 은행에서는 그만큼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은행의 건전성 사실 문제 있습니다. 사실 문제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1분기 말이에요. 지난해 1분기 말에 우리나라 신용 갭이라고 이야기하는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18.4입니다. 2차 오일 쇼크 때도 14.5%고요. 외환위기 때도 13.2%예요. 금융위기 때도 13.2%고요. 그런데 코로나19의 위기 때는 지금 18.4%로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10%가 넘어가면 경보 단계거든요. 지금 18.4%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 하면 진짜 은행이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 재정 건전성이 그만큼 악화가 됐다는 거고요. 그게 금융 건전성도 더 악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결국 은행권의 부도로 덮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KDI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KDI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국책연구원입니다. 웬만하면요. 위기라는 단어, 부도라는 단어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부도라는 단어를 쓰고요. 심지어 국채 위기 가능성 크다. 이런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국채 위기 가능성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고요. 거기다가 은행 부도 위험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낼 정도면 지금 우리 경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 하루 종일 지난 주말에는 YTN이나 연합뉴스 TV를 돌려가면서 계속 봤거든요. 그리고 종편도 가끔 들여다보고요. 필요할 때는 KBS, MBC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SBS도 들여다보고. 근데 거기는 너무 조용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그런데 이 정환진 TV를 보면 여러분 위기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 위기의 근거도 제가 계속 제시를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기성 언론들이 지금 위기에 대한 어떤 둔감증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정환진 TV가 경제에 대한 아주 어려운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긴축발작 없다. 이게 지금 기성 언론에서 계속 해왔던 거였어요. 뭐 종편도 그렇고요. 뭐 뉴스 전문 채널도 그렇고요. 공중파도 막 그렇고요. 전부 다 긴축발작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1월에 긴축발작이 터졌잖아요. 증권시장에서 고점 대비 20%나 빠졌으니까 긴축발작이 터진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이 시장은 진짜 어떤 분들은 주식이 반토막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거짓을 전하거나 침소붕대에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제가 지표를 가지고 예측했을 때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민간 지표나 정부 지표를 종합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전망치는 어느 정도 맞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경제는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관진 TV에서 주장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위기의 어떤 강도는 저는 점점 커진다고 봅니다. 예, 오죽했으면 KDI 국책연구원이 은행 부도라는 단어를 꺼내고 국채 위기라는 단어를 꺼내겠습니까? 그만큼 상황은요, 저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